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해 6월 미 해군과 의회 사이에 미 핵추진 초대형 항모인 해리 트루먼함의 조기 퇴역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미 해군이 1998년 작전에 투입한 해리 트루먼함을 중간 해결료 충전 및 정기 수리를 맞이하는 2020년에 조기 퇴역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자 의회가 반발한 것이다. 보통 항모나 구축함, 잠수함은 도입한 뒤 30년 이상 사용해왔다. 그런데 20여 년 만에 주력 항모를 퇴역시키겠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다. 트루먼함 조기 퇴역의 이유는 2020년부터 4년간 34억 달러나 드는 RCOH 비용을 절약해 유령함대 건설 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이었다. 유령함대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미 군사력의 상징인 핵추진 항모를 조기 퇴역시켜가면서까지 예산을 확보하려 했을까? 유령함대는 무인 수상함과 무인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무인 함대다. 적이 레이더 등 감시망을 피해 은밀히 정찰 감시, 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붙은 별명이다. 하늘에서 무인기가 각광을 받고 있듯이 바다에서도 무인 함정들이 주역으로 등장하는 셈이다. 유령함대는 4년 뒤인 2024년까지 만들어져 2025년부터 본격 운용될 예정이다. 이 함대의 주적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다. 미국은 이미 세계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초대형 항모를 11척이나 갖고 있고 세계 최고 성능의 핵추진 잠수함 등을 운영, 압도적인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자랑하고 있다. 중국이 항공모함 2척을 보유하고 이지스함, 대형 상륙함, 핵추진 잠수함 등을 속속 찍어내고 있지만 아직 미국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유령함대를 서둘러 건설하려는 것은 세계 최강 미항모 전단 등을 위협하는 중국 무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의 장거리 대함탄도미사일로 꼽히는 항모 킬러 DF-21D를 비롯 사거리가 4,000km에 달해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괌 킬러 DF-26 미사일도 배치되고 있다. 이들 대함탄도미사일은 낙하 속도가 마하 10 이상에 달하고 회피 기동을 해 현재 기술로는 요격이 매우 어렵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선 마하 10이 넘는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DF-17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상 목표물은 물론 함정도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의 요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이들 미사일은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어 미 항모 전단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폭발시킬 경우 핵 EMP로 미 함정들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다. 미 최신의 항모인 제럴드 포드함의 건조비는 14조 원에 달하는 등 미 항모 건조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중국 미사일 몇 발에 미 항모 전단이 무력화된다면 미국이 과도한 물적, 인적 피해를 입게 되는 셈이다. 중국은 대함탄도미사일 등을 활용해 2025년 이후엔 미국 함정의 제1도련선 진입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에 따라 미 해군이 제1도련선에 진입하는 반접근 단계에선 접근을 막고 진입 이후 거부 단계에선 대함탄도미사일 등으로 미국 함정을 격파하겠다는 것이다. 유사시 유령함대 앞세워 중함정, 미사일 파괴. 미국은 이에 맞서 유령함대를 앞세워 중국 함정과 미사일들을 파괴하고 유령함대 뒤에 포진하고 있던 항모 전단으로 나머지 중국 전력을 초토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남중국해, 대만해 협등에서 미중 함정과 군용기들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령함대가 최일선에서 활약할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인근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데 무인 함정을 투입할 경우 인명피해 위험 없이 작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유령함대 계획은 지난 10여 년간 검토, 추진됐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미 해군 유령함대 건설단장인 캐세이 모톤 해군 소장은 영국 군사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유령함대 건설 과정이 그리 쉽지 않았다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주요 걸림돌이었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유인 수상함에 익숙한 해군 지휘부를 설득하는 것이 난제였다. 다음 문제는 기존 해군 임무와 역할을 어떻게 무인함에 부여할 것인가와 기존 항모, 순양함, 구축함, 프리기함, 연안 전투함, 연안 경비함 등과 다른 무인함정 유형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였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장애 요인은 예산 확보였다고 모톤 소장은 언급했다. 하지만 해군 지휘부의 이해와 중국 위협 증대로 인해 올해 무인 함정 건조 예산은 2016년에 비해 10배로 늘었다. 현재 미 해군은 2025년부터 유령함대를 운영하기 위한 각종 무인함정 건설 계획을 PMS-406으로 명명해 추진하고 있다. 무인 수상함과 무인 잠수함은 각각 4종류씩 대, 중, 소, 초소형 확보할 예정이다.
예산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45억 달러가 책정됐다. 이 예산으로 무인 함정 191척을 도입하게 된다. 대형 무인 수상함과 초대형 무인 잠수정이 유령함대 주역. 유령함대 건설의 첫 단추는 무인 시제함 개발이다. 현재 미국 방부 고등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시헌터 무인함이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 주관하에 하와이 근해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시헌터는 길이 40m, 배수량 140톤이다. 기본 항해 장비만 탑재하고 지난 2018년 샌디에고를 출항 9,600여 킬로미터의 항해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기존 시헌터보다 큰 이번함 시헌터2가 건조 중이며 올해 안으로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시헌터2에는 언 AQS-20 및 언 AQS-24 음향 탐지 체계를 탑재해 연안 대잠수함 수행 능력을 실험할 예정이다. 미 해군은 시헌터 시험 결과를 토대로 연안 대기대전과 연안 대잠전 해군 작전을 수행하는 소형 무인함을 운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해 주로 200마일 배타적 경제 수역 군해에서의 지휘 통제 통신과 전자전 임무를 수행할 중형 무인함. 마크 41 미사일 수직 발사대를 갖춰 해상 타격 임무를 수행할 대형 무인함 등을 확보해 유령함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미 해군은 MUSV에 이지스 대공 방어체계가 탑재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함은 2022년 진수될 예정이다. 건조 비용은 1억 6,700만 달러가 투입된다. 유령함대에서 대중국전 최전선의 주역은 대형 무인함과 초대형 무인 잠수정이 될 전망이다. LUSV는 길이 60에서 90m의 만재 배수량 2,000톤, 최대 속력 38노트다. 두 척 건조에 4억 달러가 투입된다. 2024년까지 총 10척을 확보할 계획이다. LUSV의 마크 41 수직 발사대에는 SM-2 대공 미사일, 탄도미사일 요격용 SM-3 미사일, 지상 타격용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이 장착된다. 적은 비용으로 LUSV보다 훨씬 크고 비싼 RA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수준의 무장을 하는 셈이다. 초대형 무인 잠수정은 중국 잠수함 킬러로 도입된다. 에코 보이저로 불리는 이 잠수정은 길이 15.5m, 배수량 50톤급으로 핵추진 공격용 잠수함보다 훨씬 작다. 하지만 핵추진 공격용 잠수함처럼 어뢰, 하푼 대함미사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을 장착할 수 있다. 무인 자동항법으로 12,000km를 항해한다. 일반 잠수함보다 소음이 훨씬 작아 중국 해군의 음향 탐지기들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미 해군은 2024년까지 8억 달러를 투입, XLUV 9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소형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개발 중. 유령함대엔 사이버 위협 대응 등 넘어야 할 산들도 남아있다. 원격 조종 또는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무인 함정인 만큼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은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미 해군은 미 본토에 설치된 중앙통제센터에서 유령함대를 통제하고 운용할 계획이다. 바다 위에선 5조 원짜리 꿈의 스텔스 구축함으로 불리는 주모알트함이 유령함대를 지휘한다. 주모알트함은 미 해군 구축함 중 가장 크지만 레이더에는 작은 어선처럼 작게 보인다. 유령함대와 함께 중국의 레이더망을 피해 작전할 수 있는 것이다. 유령함대는 유사시 제1도련선 내에 있는 우리 동해와 남해에서 작전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도 무인 함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안함 폭침 사건, 제2연평해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서해 LLL 인근에 무인 함정을 배치해 작전하면 인명피해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핵 추진 항모르주 벨트함이 승무원들의 감염으로 사실상 무력화되는 사건도 생겼지만 무인 함정은 코로나 등 전염병으로 무력화될 일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해검, M서처 등 두 종류의 무인 수상정이 군용으로 시험 중이다. LIG X1에서 개발 중인 해검은 길이 8m, 무게 3톤, 최고 속도 시속 54km다. 한화 시스템 등에서 개발 중인 M서처는 길이 8.4m, 무게 3.1톤, 최고 속도 시속 64km다. 이 밖에 몇몇 방산업체들이 기뢰 탐색, 제거용 등으로 소형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고 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